때는 조선 숙종 임금 시절 한양 다락골에 박진우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봄바람처럼 화사한 외모와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으로 장안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으나 그 마음은 이름처럼 늘 바람을 쫓아뜬 구름 잡듯 방탕하기 그지없었지요. 그의 곁에는 현명하고 아리따운 아내 오서연이 있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아내의 지혜로움보다 기방의 화려한 불빛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은 마르지 않는 샘물인 양, 그는 매일 밤 술과 노름, 그리고 기생들의 웃음소리에 재산을 흩뿌렸습니다. 결국 고래등 같던 기와집도, 기름진 논밭도 모두 그의 손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지요. 빈털터리가 된 진우가 집으로 돌아와 아내 서연 앞에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옛말에 집이 가난해지면 어진 아내가 생각난다 하였소. 지금 내 꼴이 꼭 그러하오. 이제 우린 어찌하면 좋겠소. 아내 서연은 기가 막혔지만 남편을 다그치는 대신 차분히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지요. 서방님, 사내대장부로 태어나셨으면 학문에 힘쓰거나 무예를 익혀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농사를 지어 처자식을 굶기지 않는 것이 가장의 도리이거늘 서방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저버리셨습니다. 그만하시오. 옛날 이태백은 술을 그리 마셨어도 높은 벼슬에 올랐고 원도표 대감은 노름을 즐겼으나 정승이 되었다오. 나라고 그리 되지 말란 법이 있어. 뻔뻔한 남편의 변명에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남은 마지막 쌀 한 톨까지 들고 나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며칠 뒤 굶주림에 지친 진우가 헬쑥한 얼굴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소. 제발 밥 좀 주시오. 이제부터 집안의 모든 것은 부인에게 맡길 테니 제발 굶지만 않게 해주시오. 그 약조를 어찌 믿겠습니까? 돈 몇 푼 생기면 또다시 기방으로 달려가실 것이 뻔한데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오. 만약 이 약속을 어긴다면 나를 비루한 놈의 자식이라 불러도 좋소. 각서라도 쓰겠소. 서연은 말없이 종이와 붓을 가져왔습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맹세의 각서를 썼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의 고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바느질과 길쌈을 하며 푼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야무진 솜씨 덕에 일감은 끊이지 않았지요. 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서연의 지혜와 근면함으로 집안은 다시 일어섰고 예전에 잃었던 논밭도 하나둘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편안함은 진우에게 독이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그는 다시 옛 시절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찾아와 진우의 마음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이복의 진우. 사내 대장부가 아내가 벌어주는 돈으로 집에만 틀어박혀 있다니 자네 꼴이 말이 아니구만. 나는 내일 평양으로 장사를 떠나네. 경치 좋고 미인 많기로 소문난 평양에서 한 세상 즐겨볼 작정이야. 평양이라는 말에 진우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들썩였습니다. 그는 아내 몰래 집문서와 땅 문서를 들고 호조로 달려가 2,000냥이라는 거금을 빌렸습니다. 서방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장사라니요. 지난날의 약조는 벌써 잊으셨습니까? 시끄럽소. 하늘 같은 지아비가 큰 돈을 벌어오겠다는데 어디서 잔말이 많은가. 진우는 아내의 간절한 눈물을 외면한 채 돈자루를 싣고 의기양양하게 평양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때는 봄, 평양성에 들어선 진우의 눈앞에 화려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가 묵게 된 객사는 공교롭게도 평양제일의 기생매향의 집 바로 옆이었지요. 담 너머로 들려오는 매혹적인 가야금 소리에 진우의 다짐은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저는 매향이라 하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단하셨을 텐데 술 한 잔 받으시지요. 진우는 매향의 교태에 혼을 빼앗겨 장사는 까맣게 잊고 그녀의 치마폭에서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아,
좋구나. 매양아,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사주마. 비단옷이든 금비녀든 무엇이든 말만 하거라. 아내가 피땀 흘려 모은 돈 2,500냥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매향의 화려한 장신구와 비단옷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돈이 없다고요? 돈 없는 양반이 여긴 어쩐 일로 계십니까? 당장 나가세요. 매양아, 우리 대동강 물이 마르도록 변치 말자 약조하지 않았느냐? 기생의 약조를 믿으셨단 말이에요. 돈 떨어졌으면 그만 나가보시지요.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요. 매향은 진우에게 돈 몇 푼을 던져주며 그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진우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씨. 제발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물 깃고, 불 떼고, 무슨 허드렛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제발 쫓아내지만 말아주십시오. 결국 진우는 한때 사랑을 속삭이던 매향의 집에서 비참한 머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깨진 사발에 식은 밥을 말아 먹으며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한편 한양의 서연은 남편이 평양 기생에게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머슴살이를 하고 있다는 끔찍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 이럴 수가. 이 원수를 어찌 갚아야 한단 말인가. 서연은 대성통곡했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마침 평양감사로 부임하게 된 이웃의 윤대감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연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윤대감의 노모를 극진히 봉양하며 신임을 얻었고 마침내 기회를 얻어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마님, 실은 제게 오라비가 하나 있사온데 이번에 대감께서 평양으로 가실 때 회계비장으로 데려가 주실 순 없겠사옵니까? 오, 그래. 그동안 자네가 보인 정성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부탁도 들어줘야지. 내 아들에게 이르겠네. 그날 밤 서연은 치마저고리를 벗고 남자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 자신이 오라비 행세를 하여 평양으로 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지요. 그녀의 당찬 모습과 계획을 들은 윤대감과 노무는 크게 감탄하며 그녀를 돕기로 약조했습니다. 허, 참으로 대단한 여장부로다. 내 성이 윤스이니 자네는 이제부터 윤비장이라 하게. 자네의 그 못난 지압이 버릇을 이번 기회에 단단히 고쳐주게. 평양에 도착한 윤비장, 즉 서연은 뛰어난 일솜씨로 금세 감사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남편과 매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지요. 모든 준비를 마친 윤비장은 사령들을 보내 남편 박진우를 잡아들였습니다. 내가 바로 한양에서 온 박진우라는 놈이냐? 나라의 돈을 빌려 갚지 않은 내 죄를 알렸다. 여봐라, 저놈의 볼기를 매우 쳐라. 아이고, 나리.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진우는 남장을 한 아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매질 아래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에 썼느냐? 바른 대로 구하지 못할까? 기생 매양이에게 모두 빼앗겼사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여봐라. 당장 기생 매향을 잡아오너라. 관하로 끌려온 매향 역시 윤 비장의 서슬퍼런 호령 앞에 꽁무니를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장나리, 저는 그저 술만 팔았을 뿐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아직도 시치미를 뗄 테냐. 저 요망한 것의 입에서 실토가 나올 때까지 매우 쳐라. 혹독한 매질 끝에 매향은 진우에게서 빼앗은 돈의 이자까지 합쳐 5,000냥을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박진우, 듣거라. 매향에게 돈을 돌려받거든 당장 한양으로 돌아가 호조의 빚부터 갚도록 해라. 그리고 다시는 아내 속 썩이지 말고 사람답게 살 거라. 예, 비장 나리.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사옵니다. 모든 일을 마친 서연은 먼저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돈을 되찾은 진우가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 내가 왔소.
내가 평양에서 장사를 하여 이리 큰 돈을 벌어왔단 말이오. 하, 그날 밤 서연은 다시 윤 비장의 옷으로 갈아입고 남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춘풍, 아니 박진우. 나를 알아보겠느냐? 평양 기생집에서 머슴살이 하던 그대의 처량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서연이 남장을 벗자 진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윤 비장. 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진우는 아내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제야 철이 든 것이지요. 그 후 박진우는 방탕했던 과거를 모두 청산하고 아내의 뜻을 받들어 성실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 덕의 한심한 한량이 비로소 한 사람의 지아비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